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염이사님. 자, 자, 시장이 다시 또 플러스. 플러스로 갑니까?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튕겨버렸네. 오늘 이제 저기 뭐요?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MSCI? MSCI 확정이 됐는데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 네. 119만 원 정도. 코스피가 한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남짓. 그래서 코스피가 2,612.5 네. 정도로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확인이 됩니다. 요즘 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초전도 뭐 대표주라고 해야 되나? 뭐 델타테크. 어제 상한가 쳤더라고 뭐. 네. 13% 오르고 있고요. 네. 딱 자, 빠르다. 지금 다시 켜졌네요. 네. 자, 지금 코스피가 오늘 한 10포인트 내외 정도 일단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0.38%고요. 상승이 453개, 이제 하락은 287개로 일단 상승이 많고, 코스닥 1.6포인트 올라서 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이 한 709개 정도, 하락이 590개라서 일단 상승이 더 많은 그런 출발을 보여줬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1% 정도 강세로, 오늘 좀 미국의 반도체가 빠졌지만 강세 출발을 좀 해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보합 정도고요. SK하이닉스가 0.3% 내외 정도. 삼전이 1% 올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인데, 오늘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또 출발을 보이는 업종은 사실 어제는 이제 중국 소비주인데 오늘은 동박 회사들이 좋아요. 그 미국 인플레 감축법 안에 이제 동박도 아마 좀 포함되는 거 아닐까. 하긴 이제 2차 전지 중에 동박이 많이 못 올랐죠. 네, 2차 전지 관련주 못 중에 올랐어요. 실적도 좀 상당히 부진했고, 동박, 알박 이런 데 잘 못 올랐어요. 또 IRA 이게 수혜주로 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 10월인가요? 그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이제 새로 조정된 아마 IRA 법안에 의해서 동박이 좀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 SKC가 지금 현재 5% 정도 좀 오르고 있고, 오늘도 면세점하고 화장품 좋습니다. 호텔 신라가 4%, 네. 아모레퍼시픽도 한 4% 내외 정도로 그래요. 강세를 계속 좀 이어가서 오늘도 뭐 중국 소비주는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게 네. 보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가 아 그래요? 주요 숨겨버리네. 총 상위 종목들 좀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엔솔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약간 올랐는데 그렇게 네. 뭐 세진 않네요. 네. 현대차 1.4% 올라가고 있습니다. 1.8. 1.8이에요? 네. 현기 좀 빠르시군요. 네. 그리고 기아도 한 2% 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어떻습니까? 호텔신라 호텔신라 올라가겠죠? 호텔신라 4.4% 정도 오전에 올라가고 감사패가 배달된다고 합니다. 주주들께서 정프로에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땡큐. 아니 저는 그거 안 받으랍니다. 내가 보내드려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패 말고 그 루비통 핸드백이나 하나 줘. 내가 보내드려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때가 된 겁니다. 뭐 매번 그래. 돌아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현재 뭐 일단 이제 아까 동박 말씀드렸고, 그 이제 오늘 화장품, 면세점, 롯데건강개발도 오늘 7.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뭐 신세계가 한 2.8% 올랐고요. HL만도가 2.5% 내외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이제 MSCI 들어갔죠? 리뷰에 들어가서 오늘 2.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 주가 좀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좋습니다. 기아하고 현대모비스가 2% 가까이 오르는데, 사실 오늘 미국에서 자동차주는 급락을 했거든요. 그 미국 노조에서 좀 이제 그거는 반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노조가 미국 노조가 준동한다는 거는 그건 뭐 괜찮네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거의 한 800억 달러인가요?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니까 미국 그래서- 자동차 노조가 네. 디트로이트 그 만만치 않다고 그게. 네. 네? 오토 유니언. 그래서 오히려 오늘 또 테슬라는 또 올랐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거기 노조가 없나? 없겠지? 테슬라는
노조 그 가입 테슬라? 모르겠네요. 아, 저 테슬라 노조 정확히는.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테슬라도 같아요. 없을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거 뭐 현피트 작았지. 그래서 오늘 모처럼 좀 자동차도 좋은 출발을 보였고 항공주도 좋은 모습을 오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 중에서는 좀 시총 큰 거 중에서는 좀 카카오가 조금 부진한 좀 카카오 그런 어제 김범수 의장 그 네네네. 사무실 압색 그 영향이 좀 나왔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SM 인수할 때 관여 뭐 이렇게 네, 해갖고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때도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사실 이거 우려스럽다. 예. 아, 예. 그래서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예. 오늘 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거 있다. 금양이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마이너스 3%. 진단 키트가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와서 오늘 2.7% 하락이고요. 신풍제약, 녹십자 같은 기업들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은 오늘 출발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좀 돼 있고요. 덴티움도 마이너스 1.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카본 같은 이런 이제 그 조선 기자재도 일부 빠지고 있어서 약간 조선주도 좀 부진한 모습이고 SOL도 오늘 좀 국제유가 좀 빠져서 마이너스 1% 내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은 그 헬스케어가 조금 코스피 쪽에선 부진한 출발 보였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일단 시총 상위 기업에서 에코프로 BM은 큰 변화가 없고요. 에코프로는 역시 오늘 그 MSCI 편입이 됐죠. 그래서 1.1%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포스코 DX는 하락세를 일단 오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을 보이는 기업은 일단 펄어비스가 실적은 좀 좋진 않았는데 이번 달 말에 그 있을 뭐 게임스컴에서 신작 게임을 또 일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4% 정도 오르고 있고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오늘도 그 신성 델타테크가 한 13%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 특허에 뭐 저해서 네. 어제 그 누구지 그 주식사관학교 네. 양반 어제도 상한가 가고 네. 오늘도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대인가 보네요. 네, 화장품 좋습니다. 그 마녀 공장이 오늘 12% 지금 오르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상한가, 네, 한국 어제도- 화장품 제조도 거의 상한가, 네. 리더스 코스메틱 24%, 코리아나 20%, 토니모리 20%, 이치한불 20%, 소형주들이 네, 화장품 소형, 소형주들이 훨씬 어제도 탄력적이네. 상한가 일부 그죠? 갔었어요. 뷰티 스킨도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소외돼서 그런가 보나. 너무 하락을 했었죠 네. 사실. 그 사실 요즘에 보면 화장품 트렌드가 미국 향이나 일본 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 그쪽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올랐던 거? 네, 어제 오르던 기업들은 다 오히려 빠졌고 이 소외받던 중국 비중 높은 기업들이 좀 급등한.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좀 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 운영하는 그 아난티가 오늘도 7% 어제도 급등했는데 이제 중국인들 오면 또 일단 수요가 좀 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에로티베큐미 오늘 7%인데 이 회사 이제 최근에 태양광 장비 수주도 많이 나오면서 좋은 실적 내 가지고요. 오늘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한 4% 내외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인 PSK 홀딩스가 2.8% 내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ISC도 2.4%.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제는 좀 다들 급락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좀 그 코스닥 쪽에서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일단 오늘 그 CJ ENM이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펩트론이 이제 어제까지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마이너스 3%, 삼천당 제약이 마이너스 2, 휴젤이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바이오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업종에선 부진합니다. SM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져서 오늘 약간 그 JYP도 마이너스 2 정도 돼서 엔터주도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코스닥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문제네. 스펙 있잖아요. 스펙이 상장 첫날 막 150%씩 오르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스펙이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스펙 상장 해놓은 거. 아이 그래 2,000원 상장하는 네. 거 있잖아. 그 뭐 주인 찾으려면 몇 년 걸리는 몇 년 건데. 네. 야 이게 글쎄요. 뭐- 이것도 400
저 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것도 이런 것들도 150%까지 지금 올라 있고 그러네. 네. 참. 그 묻지 마요. 그거는 그냥 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 아직은 모르죠. 그건 말 수가 없죠 지금. 아 이건 진짜 좀 문제다. 응? 그죠? 그 상승률 1위야 지금. 아 그래요? 아 150% 아 올랐는데 네. 150% 이상 오른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야 이거는 좀 이게 뭐 사전 정보나 이런 것도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 성장했는데. 그렇지. 아 이거는 좀 144% 올랐어. 한국 화장품 상한가가 초라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게 혹시 끝물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끝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꼭 이 스펙 말고 우선주가 급등할 때는 네. 이유 없이 막 우선주가 그런 경우 많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쏠림 현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쏠림 현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강세장에서. 근데 그게 쏠렸다고 뭐 고점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전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승들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뭐 우선주가 갑자기 막 거래 없는 우선주가 막 계속 상한가를 간다든가.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약간 끝물인 경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니 스펙을 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약간 이상 그 저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펙이라는 게 그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그렇죠. 거죠. 네, 합병 이제 스펙이라는 게 목적에 스페셜 비상장.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예요. 예? 네. 예. 인수 목적을 위한 그게 이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네네. 미국에서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신규 상장이 스펙 상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스펙으로 먼저 상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을 찾는 좋은 거죠. 네. 회사들 이제 찾는 건데 예. 그 좋은 회사를 찾은 것도 아니고 아니, 상장 첫날인데 뭐 오늘 이렇게 첫날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150%가 급등한다는 거는 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건 뭐 진짜 혹시라도 뭐 이미 예정된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알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 더 문제지. 그럼 진짜 큰 문제죠, 진짜. 그러면 더 문제지. 근데 왜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150%가 왜 갑자기 오르지? 근데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이 스펙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규 상장 스펙이 대부분 첫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든 될 것 같다는 건가? 뭐래도? 모르지. 뭐래도 되겠지. 네. 뭐래도 하겠지 회사인데.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 한 6억 정도의 소폭 순매수인데 그래도 전기전자하고 오늘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주 사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과 오늘 철강주 좀 팔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들은 오늘 72억 정도인데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 금융주 위주로 좀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좀 매도입니다. 한 80억. 근데 화학과 철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오전에 수급의 좀 특징이고요. 섹터로는 오늘 여행주가 가장 좋고요. 일단 오늘 그 특히 노랑풍선이 21%나 좀 오르는 좀 모습이 나오면서 여행주가 돋보이고 있고 화장품주들 오늘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지금 뭐 상한가 가서 일단 이제 강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화장품주들은 거의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세점 관련주들도 좀 오르긴 하는데 다만 좀 상승폭은 조금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 뭐 HL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네, 한온시스템까지 특히 이제 부품 회사들 주가가 2에서 3%씩 오르는 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고 보험주들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면서 특히 DB 손해보험이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SKC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이제 동박 기업들이 오늘 강세 동참해서 상승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일단 펄어비스나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이제 기업들이 한 3-4%씩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로봇도 좋고 고르게 좀 반등하는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한때 이제 주도주였었죠. 근데 요즘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조선주가 하나오션이 한 3% 정도 하락을 요즘 하면서 말이 별로 없더라고. 조선주가 좀 정프로 누가요? 조선주에 대해서. 조선주요? 네. 조선주 왜 안 좋아요 요즘에 또? 조금씩은 빠지고 있어요. 보내드렸나? 아니. 남의 얘기다 많이 빠진 건 하시래.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제 그 친구까지 볼 여력이 아, 없어요. 여력이 없어. 네. 더 핫한 게 많다는 얘기야? 그 친구 아, 예, 예. 잘 가고 있지 않았어요? 안 좋아요? 갔다 요새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아하. 조선주가 약간 힘이- 조선. 근데 조선 근데 내가 한참 갔을 때 팔려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 방향성 틀면 계속 네, 간다고? 한국만 방향을 틀기 힘들다고. 조선주 팔려고 아, 했는데. 네 입으로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 시가 그랬나요? 됐네. 아니 큰 배 방향 틀기가 네, 힘들지 뭐 들었지 그때. 네, 들었어요. 어? 한번 틀면은 또 다른 방향 틀기도 힘들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계속 간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요. 배가 요즘 배가 이상하네. 아니 그 국모를 모시든지 내실을 모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조선의 국모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빠졌어요 지금? 오늘 그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11만 8천 원이요. 11만? 11만. 이렇게 꼬셔가지고 네. 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보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실패했네. 조금 더 버텨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일단 조정 좀 나오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는 그 카카오가 좀 영향 받으면서 약세고요. 엔터주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빠지는 쪽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한참 좋았는데 어제 이제 중국 소비주가 좀 부상하면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고 조선주가 빠지고 엔터주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정도가 오늘 좀 약세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하면서 오전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코스닥이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도 600개가 넘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르는 좀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로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트 볼까요? 보시죠. 예,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조영군 연구원님이 이제 카지노 좀 적어주셨는데 이 홀드율 정상화와 중국 재개 이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지난 2개월간이 그 홀드율이라는 게 이제 그 칩을 바꾼 다음에 이제 거기 딜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딜러랑 이제 이 승부를 걸어가지고 딜러가 이기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홀드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죠 카지노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운이 많이 작용하죠. 아니 손님 돈 얼마나 빼먹었냐 이거예요? 아니 뭘 꼴등이? 최민식 씨가 얼마나 먹었냐 이 얘기잖아. 그 얘기. 네? 카지노가 얼마나 카지노가 먹었냐? 이제 얼마나 가져갔나. 그 골프 치러 갔다가 개털대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 얘기냐냐. 골수까지 빼먹었냐? 그냥 어? 뭐 주머니만 털었냐? 야, 그 양반 진짜 연기 잘하시더만. 최민식한테 당하는 그 호흡 골수까지 있잖아. 빠진 아저씨.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서 카지노가 돈을 벌면 그게 지속성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치. 약간 운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컸는데 최근엔 좀 이 안정적으로 좀 이제 홀드율이 좀 이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드랍액이거든요. 칩을 이제 베팅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게 많아져야 어쨌든 이제 그 매출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랍액이 중요한데 드랍액은 특히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합니다. 방문객 수도 좋은데 인당 베팅 금액이 GKL보다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높죠. 네. 네. 여기가 확실히 좀 그래서 3개월 연속 아직도 GKL은 좀 저조하고 방문객 수 느는데 인당 베팅 금액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GKL은. 그래서 VIP 질이 좀 파라다이스가 압도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GKL은 도심에 있잖아요. 네? 네, 도심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살짝 하는 사람들 위주고 파라다이스는 그 룸,
뭐 무슨 룸이나 정키를 그들만의 룸 있잖아. 내가 한번 정킨 룸인가? 내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많이 가거든. 파라다이스가 인천 거기요? 네, 인천 영동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1인당 배팅 금액이 훨씬 높아. GKL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강남에 저기 있잖아요. 강남에도 있고 저기 저 힐튼 호텔 옆에 거기도 있고 그렇잖아. 이번에 거기 용산 드래곤 시티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심에 있어, 도심에. 거기로도. 거기는 금액이 작아요. 거기는 이제 뭐 출장 온 사람들 그냥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 많이 가지. 도박 쪽은 재미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죠? 도박 재미는지 잘 모르겠던데. 저도 도박은 갬블은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시간 뭐 예? 아니 그 시간에 뭐 담화로. 생각해 보니까 뭐 네, 야 그러고 보니까 저 카드 이렇게 친구들끼리 카드 놀이 해본 지 정말 오래돼 10몇 년 된 것 같다. 하이로는 뭐예요? 하이로 몰라? 하이로? 오디 하이가 있고 하이로가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오디 하이는 뭐예요? 아 세븐 카드인데 네. 하이 원래 이제 플러시니 뭐 하우스 그건 뭐 알아요. 그런 예, 거 예, 있잖아. 그 로도 트라이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7장 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네. 가장 낮은 탑 그러니까 5 탑이 가장 낮을 거 아니야. 7장 숫자로 해서. 파이브 그러니까 탑이 족보 말고 네. 예를 들면 7장인데 숫자를 딱 7장 가지고 조합을 했더니 가장 높은 숫자가 5일 경우도 있고 6일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로탑이라 그래. 나중에 얘기해. 형님 이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여기 다 알아들었어 지금 당신보다 돈을 예, 그 내고 전문이거든. 로트라이 정말. 예. 자,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이제 국적별 숫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중국 VIP가 766억,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VIP가 2,329억. 그래서 방문객도 방문객인데 보시면 여기 이 드라백이 거의 2019년 코로나 전으로 지금 벌써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좋은 편인데 GKL은 확실히 좀 수치가 낮은 편입니다. 뭐 중국이 324억 정도로 좀 부진하고 방문객도 아직은 절반 정도인데 지금 드라백도 이 파라다이스에 미치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중국인 입국자가 22년 하반기 월 평균 5만에서 지금 이제 6월에 20만 명까지는 늘어났는데 속도가 느리지만 이제 여기에 중국인들이 이제 오겠죠, 단체 관광객이.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다만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일본 때문에 회복률이 압도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중국 VIP랑 이 매스 일반 고객 비중이 더 큰 회사는 GKL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뭐 그럴 수 만약에 있겠네. 면세점 네. 오거나 막 이렇게 단체 관광 오면 반사이익을 더. 네, GKL이 더 받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고, 그동안 사실 이제 외국인 카지노가 그 중국 외쪽에 성장이 좀 많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이랑 이제 이 프레임이 계속 씌워져 있던 그치. 거죠. 그래서 주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들어오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게 종가도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오버행 2천억 좀 알아보니까 21년도에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단가가 15,000원 정도 되나 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7,000원 어제 넘었어요, 드디어.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저 전화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게 막혀 있었나 봐요.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수급보다는 이제 턴어라운드,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GKL은 이제 어제 20%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PER 11.6배고 과거에 코로나 전에 PER 저점이 14.4배였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밸류 매력은 있는 것 같다. 근데 GKL이 확실히 단체 관광이 진짜 활성화되면 수혜를 볼 거예요. 더 왜냐면 볼 단체 관광 거였어요. 인솔자가 거의 데려가 코스야. 그래서 딱 이렇게 100불씩만 하세요. 100불씩.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끌고 오거든.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물량으로 물량으로. 그래서 이제 뭐 쭉 그 테이블에 이제 머리 들밀고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건 대부분 다 하우스가 먹는다고 보면 돼. 그래요. 예. 거기 라면 같은 건 줘요? 라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음식 갖고 다니면서 이제 무료야. 위스키도 무료, 뭐 맥주도 무료. 술은 안 먹고 술 말고는 좀 주는 거 없어요? 라면은 나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밥 같은 건 안 줘요? 예? 밥. 밥을 주나? 그 테이블에 도박하면서 먹게 해지. 먹는 건 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안 가봐서 참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뭐 거기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구워주면 진짜 좋겠다. 고기요? 그냥 한우 오마카세 가세요. 고깃집을 가는 게 낫려나요?
자, 하여튼 뭐 카지노 그것도 지금 역시 중국 오픈이 중국의 이제 관광객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또 이제 KB에서 박신혜 연구원님이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수혜주라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좀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면세점이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그 호텔 신라가 가장 긍정적이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체 관광 코스에 면세점 방문이 그냥 필수로 들어가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사실상.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장년층이 또 단체 관광 가족 데리고 많이 가니까 자유여행보다는 이런 거 좀 패키지를 좀 선호하니까 수혜가 예상이 좀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여행사들하고 호텔 신라가 좀 오랜 협력 관계여가지고 조금 이제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 쪽에서는 역시 그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을 좀 좋게 좀 꼽아주셨는데 젊은층은 자유여행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뭐 인디 브랜드나 뭐 이런 걸 많이 사겠지만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주로 면세점 가서 면세점은 대부분 또 이런 이제 그 대형 화장품을 좀 사니까 근데 특히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 구매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관광객은 이 보따리 상들은 주로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외국 브랜드도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토산품 구매하는 경향이 좀 강하대요. 관광객. 한국 왔으니까 한국 거 네, 산다. 한국 거 사지 굳이 뭐 거기 가서 로레알 사고 막 이러진 하긴 않고. 한국 분들은 해외여행 가기 전에 면세점 가서 한국 화장품 사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 나갈 때, 면세점을 이용하잖아. 사전 면세점으로. 네. 그때는 한국 화장품은 아예 안 사지. 예, 대부분 대부분 그지? 그죠. 우리나라 화장품이라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화장품도 브랜드가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좀 약간 좀 우리 화장품. 네, 우리나라 화장품 우리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해외 명품 같은 걸 주로 이제 사시려고 한다. 해외 명품 우리라는 용어 좀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화장품이 명품이에요. 우리 화장품이 해외 고가품으로 갈까요? 해외 브랜드.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죠. 왠지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한국 걸 이왕이면 사겠죠. 이왕이면 한국 걸 좀 사지 않겠냐? 네, 그런 근데 경향이 좀 저기 있다고. 달팽이 안 들어가나? PX요? PX 달팽이 크림 그건 명품이죠. 그런 명품이지. 그 저도 한번 그 발라봤어요. 음. 진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쭉 하면 이렇게 늘어져요. 막 이렇게 뭐라고 로션이? 예, 오. 크림이죠 아마 크림인데 달팽이 크림.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꼭 무슨 그 점액질 같은 게 막 이거 막 바르면 막 달팽이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촉촉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잘 만들었겠죠. 네. 달팽이 크림.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그리고 단체 관광 할 때도 자유 시간이 주어지니까 아마 올리브영 같은데 또 많이 가지 않겠냐. 올리브영. 예. 또 실제 외국인들 많이들 가더라고요. 하긴 올리브영 가면 또 선택의 폭도 넓고 좀 네. 저가 브랜드도 많고 예, 하니까. 많으니까. 예. 그래서 면세점과 화장품이 좀 그래도 좋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점은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시황 관련된 건데 유한타의 강대성 연구원님이 1군 피로 2군 로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1군은 기존의 주도주인데 약간 1군이 좀 쉬어갈 것 같다. 그래서 2군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뭐 호텔 레저 화장품 뭐 유통 건강관리 이런 이제 2군에 속했던 기업들이 8월 달에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률들이 좋은데 이 코스피에 비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다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좀 메꿔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가 지금 고점까지 다시 올라와서 밸류 오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익 기대감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익은 여전히 좋은데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있으면 지수 상단이 좀 막힐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좀 순환매 보이면서 좀 소외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내용이니까 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소외주들 같습니다. 위주로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8월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거는 미국 금리가 좀 올랐고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좀 근거다. 그나저나 보고 있는 것 8월도 같습니다. 거의 반 지났네. 주말 지나면 그죠. 이제 15일 네. 그 다음 주 또 쉬네요. 하루 쉬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또 15일 쉬고. 근데 확실히 어르신들이 뭐랄까요 시간을 좀 앞서 계산하시는 그 편향이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11일이잖아요. 그때 10일 지나면 아 벌써 반 지났어. 아니 그러니까 한 금요일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산에 갈 때도 다 왔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네. 네, 그게 다 삶의 지혜겠죠. 네.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 두 분 나이 차이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합니다. 물리적인 나이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나요. 네. 크게 안 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화학적인 이 갭은 한 20년 이상? 와, 전 뭐 아빠 세대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빠 세대. 와, 신기합니다. 그래. 네, 나는 거의 동료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문제. 어르신들. 이 후배들은 다 한참 차이 나는 것 같이 느끼는데 본인들은 같은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그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후배들의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내부에서까지. 네. 아유 김프로 좀 잘 좀 해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아니 내가 그 뭐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심기일전해서 또 이것도 또 고리타분하다 그래. 심기일전. 네. It's too late고요. It's too late. 너무 늦어. 야 그나저나 에코 프로를 비롯한 이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승장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네요. 아침에는 좀 보합이었는데 네. 에코프로 BM이 한 3%, LNF가 2.8% 그러니까. 정도 아 그래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LG엔솔이 한 1% 빠졌고요. 재료가 확산돼서 그런가 보다. 예. 그 면세점이니 예, 뭐 분산되니까. 화장품이니 뭐 초전도니 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음. 그쪽을 또 선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겠지. 여기서 많이 먹었다 이거야. 네. 그러면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네. 어느 정도는. 저쪽은 빈집이 보이잖아.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네네. 너무 비었죠 사실은 음. 그동안 진짜. 근데 이게 중국 이번에 단체 관광을 대부분 가을로 예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또 빨랐기 때문에 음. 더 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한국 화장품이 옛날엔 참 큰 회사였는데 한국 화장품? 네. 한국 화장품이 주단학 아니에요? 주단학인데 저기까지 있었잖아. 저 야구단. 한국 야구단 화장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야구단이 실업 야구에서 지존이었어. 네, 남자? 네. 어. 아니, 남자지 당연히. 아니 이게 야, 군청색이라 그래야 되나? 초록색도 아니고 초록색 중에서 약간 검은 계열의 초록색 있잖아. 네. 네? 초록인데 약간 다크한 초록이 있어. 그 유니폼이 유명했거든. 한국 화장품 야구단에. 네네. 네. 아 그래요? 유명한 선수가 있었나요 혹시? 아 그럼 아마 그 안에 프로 전향하기 전에 김봉현 선수 이런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뛰었어. 김봉현? 네. 김봉현은 저 해태 아니에요? 혜태 네. 이게 프로야구 전에 실업야구 오, 출신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장효조 선수도 거기 출신일 거야 아마. 한국 화장품? 네, 네. 장효조 거기 장효조. 출신일 거야. 근데 화장품 회사가 야구팀을 갖는 거는 약간 굉장히 컸다니까 그 회사가. 그때는 태평양하고 한국화장 주단학이 그렇죠. 예, 양대 산맥이었고 네. 그 밑에 이제 주리아가 있었고 주리아, 피어리스 있었고. 피어리스. 예. 네. 그렇게 네 개가 거의 메이저라고 봐야지. 피어리스는 저기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가 아니고 아니야, 피어리스는 피어리스 다르죠. 따로예요. 저기 충정로 가다 보면 피어리스 빌딩 있잖아. 거기가 본사였다고. 그리고 그 피어리스가 무슨 리퍼블릭 그 무슨 있잖아. 그 바나나?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아니 무슨 하여튼 그런 류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양판점을 또 하나 했었어. 그 계열에서. 네. 김재박 맞아. 김재박님. 김재박 감독 알죠? 이제 네. 김재박 거의 유격수 맞죠? 그렇죠. 유격수 최고였죠. 네, 최고 유격수. 그래서 그 한국 화장품이 내가 이제 사원 때 바로 건너편에 본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보였어. 한국 화장품 건물이? 네, 제가 어디냐면 서린동이라고 영풍문고 있죠. 종로에
종로에 영풍문고 있잖아. 있겠죠. 그 옆에 빌딩이 한국 화장품 빌딩이야. 원래. 한국 화장품. 근데 이제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지금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네. 화장품을 보자. 옛날에 이제 방판할 때 많이. 아이, 진짜 그럼. 그때 진짜 대단했죠. 아이, 산심이네, 산심. 주다나 아줌마가 최고였지. 음. 엄마들 눕혀놓고 다 해드리고 그랬잖아. 그 향장인가 이거 저 잡지도 나오고. 그 향장 맞아. 와, 네. 그걸 안 해? 아유 우리 큰 엄마가 저 주다나 가셨어요. 큰 엄마 그거 하셔갖고 아. 우리 엄마 네? 그 화장품 가끔 강제로 사야 됐었어요. 어. 아, 아마 여기가 아마 장씨 집안일 거야. 한 화장품이. 아 또 회장 네. 나옵니까? 근데 아마 지금 주인이 바뀌었지. 뭐 아마 그죠? 지금 저기 소유주가 어디예요? 한국 화장품 멤버십 좀 바뀌었을 거야 아마. 한국 화장품. 찾아볼까? 한국 코스메틱스네요. 일단 브랜드는 산심, 오션, 컨티뉴, 템테이션. 야, 근데 잘 모르는 게 많네. 뷰트리, 아이뎀, 다올. 다 전혀 모르겠다. 이. 다올은 투자증권 아니야? 아더스는 참 아더스. 전혀 모르겠네. 효움? 뭔가 이렇게 딱 좀 성공한 브랜드가 지금 별로 없네, 그죠? 옛날에 이제 학이 딱 날아가는 그거였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주단 학. 산심은 약간 저 설화수와 같은 그런 이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야, 내가 67년생인 걸 아시고 예상보다 젊다는데 내가 예상보다 젊다. 에? 그럼 뭐야 그럼? 한 58년생 정도. 하긴 내가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58년생들이 커버하는 걸 얘기하니까. 58년이면 개띠 아닙니까? 개티지. 네. 58년. 자, 그럼 뭐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네, 지금 좀 밀리고 있어요. 밀리네요. 네. 네. 2차 전지가 좀 약해. 약폭이 확대되다 약해, 보니까. 시장이. 화장품들도 거의 상한가 갔던 친구들도 다 지금 네, 조금씩 밀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델타만 버티는구나. 시총상위주들도 아까보다 약해, 조금 네, 약해졌고. 좀 약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까 그거 저기 스펙 계속 140%야? 130%. 조금 빠졌네. 걔네 주시장이 보면 참 희한한 동네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모가가 3,000원인데 12,000원까지 갈 수 네, 있잖아. 네. 11,800원까지 가더라고. 야 그걸 꼭 거기까지 가봐야 되나?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3,000원 됐잖아. 아니 11,800원 하는데 12,000원 안 갈 건 뭐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더라. 야, 내가 그걸 지켜보고 봤지. 근데 야 3,000원짜리가 12,000원 근접하다가 한 달 만에 다시 3,000원 낸 거야. 야, 그건 좀 문제 아니냐? 네, 그게 주식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고재미가 또 쏠쏠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은 또 징징이 한 분이 나오시기로 해서 네. 잠시 후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